네, 반갑습니다. 불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재밌는 거.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 출근했어요. 지금 본업 분야가 시즌을 맞아가지고 좀 바빠지기 시작해서 일요일인데 출근했는데 아침에 좀 일찍 새벽에 출근하면서 머리가 좀 몽롱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유튜브를 잠시 보니 천하제일무술대회 우리 양 감독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양 감독님 양 감독님하고 저는 친분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되게 존경해요, 이분을. 그래서 어쨌든 양 감독님 채널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 보니까 천하제일무술대회에서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무술, 그래서 이제 태견, 그 다음에 극진 가라데, ITF 맞죠? 안면 타격이 되는 태권도, 그 다음에 절권도. 저는 산타가 들어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절권도가 들어와 조금 의외긴 했는데, 어쨌든 절권도 이렇게 4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제자분들이 견주는 형태더라고요. 이제 그 리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일단은 이제 제 채널 원래 구독하시거나 저희 이제 칼리 멤버분들은 제 경력상을 알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제가 리뷰하기 전에 먼저 제 경력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태권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에서는 제가 태권 경력이 제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의 배분이 달라요. 왜 그러냐니까, 저는 80년 몇 년도지? 88, 80, 85, 80 잠깐만요. 너무 오래됐어. 86년도에 태권 처음 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협회와 관련된 곳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제 이렇게 대중에게 이제 협회로 만들어져서 막 보급이 되던 게, 갈래가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전 영상에 올린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태권의, 우리나라 태권의 역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린 영상 하나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87년도, 86년도에 이제 태권을 처음 접했고, 전수관에서 수련한 거는 93년도, 4년도인가? 네, 그때 이제 태권 협회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부가 생기면서 전수관이 생겼는데, 이제 주로 태권도 관장님들이, 6단, 7단 관장님들이 이제 넘어오셔서 많이 이제 활동하셨는데,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훈련부장, 저희 대학교 때 90년대 중후반 때 이제 태권이 대학 동아리로 아주 활성화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태권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훈련부장으로 가르쳤어요. 가자마자 가르쳤는데 황인무 선생님의 예법 태권이라는 그 명칭이 사실은 황인무 선생님이나 결련 태권에서 만든 명칭이 아니고, 이제 태권이 마을마다 이제 조선시대 때 종합격투기 형식으로, 종합격투기예요. 차서 넘어뜨리고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활성화될 때 시합에서, 견주기 시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술들을 살상기라고 부르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게 현대 이제 다시 재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일제시대 때는 태권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거를 예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결면 태권이나 황인무 선생님이 만든 명칭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80년도 때 처음 접했던 건 완전 예법이고, 그게 남방 쪽이에요. 완전 남방 쪽. 그러니까 북방류가 있고, 남방류가 있고, 중부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3개 권역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방류 쪽은 발 차이가 아주 많고, 남방류 쪽은 유술계통이 더 많아요. 손이나 넘어뜨리는 게. 그 다음에 중국권은 혼합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황인무 선생님은 서울, 그분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인무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성인 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 복싱을 했던 걸로 잠깐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영화 배우 준비하시면서 태권 이렇게 접하고 배우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황인무 선생이 뭐 20살 이후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저희 때 유명한 경주기를 할 때 잘하던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제 제 택견 경력 상은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택견을 하다가 경주기 상대가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막 보급할 때 그 협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아주 부드럽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조선시대 때 종합격투기 쪽에 가깝거든요.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다쳐요. 그리고 넘어뜨리는 테이크다운 기술이 거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한 쪽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견주기 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고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파링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지고 그 전에 복싱은 가라로 했긴 했는데 그건 완전 가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죠. 스파링 위주로. 그 다음에 택견은 원래 예전 전통 무술에는 맨손 무술 개념이 없어요. 전부 다 무기술인데 맨손 무술 쪽으로 이제 훈련 기법을 만드는 거지. 이 얘기도 제가 전에 많이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좀 서론이 긴데 이게 좀 먼저 알고 계셔야지 제가 리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황인무 선생님이 생각하는 택견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해요. 저 역시 그런 식으로 택견을 계속 개인적으로 수련해왔고 황인무 선생님보다 먼저 시험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죠.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좀 달랐던 게, 이제 황인무 선생님은 킥복싱이나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스파링 위주의 맨손 무술과 다양하게 교류하면서 그쪽에 이제 택견의 기술을 살리면서 그쪽과 같은 형태의 시합이나 견주기를 할 수 있게끔 기술을 발전하는 형태라면, 저는 무기술 쪽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 스파링 쭉도 들고 스파링 하는 쪽 있죠. 그걸 20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년만 하려고 했는데 저는 택견꾼이니까 2년만 하고 이제 빼낼 거 빼내고 택견으로 다시 이제 복귀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2년이 20년이 돼버렸어요. 만 19년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20년 가까이 하고 다시 이제 뭔가 보완점이 필요해서 칼리라는 무술을 했는데, 칼리의 패키트 티르시아라는 유파가 택견하고 거의 유사점이 너무 많아요. 뭐 할개짓이며 품밟기며 이런 게 저는 조상들끼리 이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택견은 제가 이제 가정무술처럼 제 이제 가족들한테 가르치고 제가 추구하는 택견의 방향성이 달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단일 무술로 제일 길게 수련했던 게 검도지만, 검도 이전에 택견을 더 오래 했거든요. 택견은 거의 35년 이상이에요. 지금 40년 가까이, 40년 아니고 다 돼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수련 기간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수련 기간이 길어요. 이제 그걸 기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황인무 선생님의 그 고민이나 이런 게 저희 택견꾼들, 전통 택견꾼들은 항상 하던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리뷰예요. 그 극진나라대하고 택견의 리뷰예요. 근데 택견에 대한 이제 미리 소개가 조금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황인무 선생님이 고민하던 게 전통 택견꾼들이 많이 고민하던 건데, 이제 택견이 원래 고유 몸짓이 품밟기죠. 품밟기하고 이제 활개짓인데, 이게 조선시대 때 서로 견주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그 고유의 리듬감이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택견 실제 견주기를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쓱 가면서 궁시능청하면서 가고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몸짓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서구화된 복장으로 서구화된 이제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전통 몸짓들이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킥복싱이나 이런 무술들은 스포츠화 되면서 1대1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택견의 몸짓하고는 또 상극이에요.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지금 이제 극진가라데와 이제 택견의 시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황인무 선생님의 택견을 보면서 사실은 정통 택견꾼들이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게 이제 택견이냐, 저 택견의 몸짓이 안 드러난다. 택견은 어떤 특정 기술, 뭐 이런 특정 기술이 택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택견의 정체성은 세 가지다. 품밟기, 그 다음에 활개시, 그 다음에 이렇게 타격이 아니라, 이런 타격이 아니에요. 택견은 차서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견주기 시합도 다 그런 형태로 이제 가요. 그러니까 발차기도 이렇게 태권도나 극진가라데처럼 탁 끌어차는 게 아니라 닿는 순간 쭉 미는 게 목적이에요. 쭉 밀어서 내 체중을 실어서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손짓도 마찬가지예요. 손짓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파괴력을 주는 게 아니라 디디는 순간에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제가 1중심부, 2중심부 하면서 전에 무기술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닿는 순간에 몸의 회전력과 체중을 이용해서 지그시, 그러니까 표피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안쪽에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발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끼질도 이게 서양에서 햄머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서양의 햄머 스트라이크는 이렇게요. 근데 택견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쭉 능지르듯이 에너지가 전달돼요. 이 세 가지가 택견의 고유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황인무 선생님이 하는 택견에 그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제 황인무 선생님은 택견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아니 나이는 비슷해도 어릴 때부터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유명해진 게 격파를 통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맞죠? 근데 격파를 통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에 좀 비판 아닌 비판이 있었어요. 전통 택견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통 택견꾼이라는 거는 저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해서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 중에 택견 경력이 아주 오래된 분들이 전국 각지에 다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황인무 선생님은 격파를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인지도가 생겨서 유명해진 거고, 사실은 전통 택견꾼들이 많아요. 어딘가에 저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걸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황인무 선생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100% 동감하는 게,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생활 양식이 바뀌어 가는데, 예전에 그 원류만을 고집하는 게 과연 전통을 이어가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품밟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1대1 스포츠화 된 형태의 다른 무술과 교류를 한다면 품밟기를 너무 많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품밟기에서 이제 추출해야 되는 거는 진폭이에요. 진폭을 통해 가지고 차는 순간에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다른 무술과의 차이예요. 근데 진폭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뭉실뭉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타이밍을 뺏겨요. 이런 무술에 비해서. 그래서 그 진폭을 최대한 줄이는데, 어쨌든 할 때 뭉실뭉실이라는 진폭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황인무 선생님의 지금 이제 택견 수련 철학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거 먼저 전제를 깔고, 왜냐면 생판 모르는 놈이 갑자기 리뷰한다고 택견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분석에 들어가면 이제 신뢰도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깔고 진행할게요. 극진가라데는 제가 일단 그 극진가라데하고 택견 기술을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너무 잘하세요. 네. 차세대 기대주. 네.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왜냐하면 일단 극진가라데군은 이 장비가 엄청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에이 뭐 그거 벗고 하다가 끼고 하면 더 좋은 거지, 그게 뭐가 낯설어 이러는데 아니에요. 장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검도도 오래 했잖아요. 대한검도에 검도 호면 있죠. 호면도 내가 원래 쓰던 거 아니고 다른 사람 거 그날 빌려서 시합하면 리듬감이 완전히 흐트러져요. 이 스파링이라는 건 아주 정교한 수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순간 뭔가 리듬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인들 보면
중요한 시합 전에 되게 그 리듬감을 중요시여겨요. 그래서 되게 까탈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지금 극진 가라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복구하는 건데 이걸 다 주저리 끼고 처음 보는 장비를 한 데다가 또 자기 장비도 벗겨져서 또 다른 거 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진 가라데 스타일로 아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당황해서 이제 본인 스타일을 안 잃어버리고 지금 극진 가라데 분이 솔직히 말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했죠. 왜냐면 일단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맨손 무술은 무기술하고 다르게 무기술은 공격력이 대등해지기 때문에 무기를 드는 순간 이 무기를 드는 순간 공격력이 대등해져서 체급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작거나 키가 큰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공격력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배우는 순간 공격력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맨손 무술은 이 공격력이 결국 체급에서 나오거든요. 파괴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이제 디펜스 능력과 파괴력이 다 체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복싱도 그렇고 킥복싱 시합도 그렇고 처음부터 체급을 잘게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 극진 가라데는 체격이 워낙 커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 유리한데 왜 졌냐 이럴 수 있지만 일단 불리한 점도 분명히 있었죠. 이 처음 보는 장비를 착용했다는 게 너무 불리한 거였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니킹 못하겠죠. 맞죠?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불리한 점도 있었어요, 분명히. 너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택견이 상대적으로 더 훨씬 불리했던 게, 택견은 아까 얘기했듯이 탑범이 아니에요. 탑범이 아니라 택견의 기본은 차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밟다, 늘 지르다, 그리고 그러니까 곧 지르다도 있어요. 곧 지르다는 이제 타격 같지만 어쨌든 다른 맨손 무술에 비해서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기술을 빼버리면, 테이크다운을 빼면 택견은 거의 50%의 기술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견이 절대적으로 지금 분리할 수밖에 없는 룰인 게, 택견은 아까 얘기했듯이 발로 차고 손으로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넘어뜨리기 위한 전 단계들이에요. 전부 이게 차서 넘어뜨린다, 이게 본질이라고 해요. 택견에서는 물론 이제 곧질러 차서 데미지 직접 주는 것도 있긴 있는데 기술의 퍼센테이지가 매우 작아요. 근데 지금 자꾸 넘어뜨리는 걸 빼버리는 순간 택견이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영상을 보면 그 택견 나오신 선수분이 하는 순간에 이게 지금 넘어뜨리고 싶은데 연계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차기, 손기술 들어가고 나서 넘어뜨리는 기술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지금 계속 움찔움찔 하잖아요. 가뜩이나 본인 체격이 훨씬 더 작은데 넘어뜨리는 기술이라도 있어야지 체격의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택견꾼이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극진 가라다고 해서 그럼 다 유리했냐? 그건 아니죠. 보호 장비가 이게 커요. 생소한 거. 근데 좀 그렇게 따지면 택견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인무 선생님의 지도 철학이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극진 가라데는 극진 가라데 류를 전통을 많이 고집해요. 일본 무술의 특징이 그래요. 제가 이제 쿠도를 진짜 잠깐 했는데, 쿠도 이제 타격 베이스는 극진 가라데거든요. 임재영 사모님이 극진 가라데를 또 오래 수련하신 분이라서 제가 갔을 때 저는 택견꾼으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다 간 거니까, 와, 이건 내가 기존에 하던 거 전부 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도할 때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검도는 그래도 무기술이라서 어떻게든 제가 막 버텼어요. 버텨가지고 그게 한 19년, 20년까지 간 건데, 쿠도는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 극진 가라데 류의 몸짓이 택견의 고유 몸짓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네. 진짜 많이 달라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극진 가라데 류가 처음에 기초 동작이나 무슨 무술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택견은 개방성이 아주 커요, 사실은. 왜냐면 전에 영상에 설명드렸지, 택견은 택견이란 단일 명칭의 무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사병협화 정책을 하면서 각 고을에 있던 각종 무술들이
이제 사병을 못하니까 그 차선책으로 나온 게 이제 씨름하고 택견처럼 민간에서 서로 견주는 형태, 축제 속에 견주는 형태로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군으로 편제되든지 아니면 이를 가든지 아니면 절로 가든지. 세 가지 형태였는데, 그래서 각 고을에 있던 무술들이 택견의 시합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종격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복기 신앙선 선생님의 류가 전부 다 택견의 모든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신앙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돌면서 이제 택견을 수집하는 거잖아요. 신앙선 선생님이 그걸 특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선 선생님이 생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제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이나 남방 쪽에 택견의 기술들은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다. 이 제비수, 날파름, 명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견은 하나의 단일 무술 체계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개방성이 뛰어나요. 근데 극진 나라대는 제가 이제 할 때, 아, 이거는 딱 이 식으로만 가야 되구나. 이전에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물론 다른 무술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좀 심해요. 유달실이. 일본 무술들이 특징이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쿠도는 뭐 이런 걸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기본 메인은 극진가 제가 가서 느꼈어요. 그래서 황인무 선생님의 또 이제 교육 철학이 삐을 바른 게, 황인무 선생님이 제가 이제 간간히 한 번씩 봤는데 킥복싱이나 다른 무술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배워서 택견에 접목하려고도 많이 하고, 저처럼. 그래서 제가 정말 응원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이제 황인무 선생님에 비하면은 실력도 부족하고 저는 그냥 제 개인이 혼자서 만족하면서 수련하는 형태지만, 황인무 선생님은 우리 택견꾼들 사이에서 스타잖아요, 스타. 어쨌든 뭐 격파를 통해서든 뭐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대중성을 확보한 분이라서 황인무 선생님이 이제 이게 좀 조명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기술 체계를 많이 접하고 그 룰에 맞게끔도 많이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노하우가 아마 그 제자분한테 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축도 검도가 사실은 실전에서 삼단봉으로 구현이 가능한가 안 한가는 개인마다 응용력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응용력, 활용력은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게 지도자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진 지도자들은 그러한 창의적인 부분과 응용력을 많이 주입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택견꾼이 이렇게 지금 절대적으로 조건상으로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테이크다운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게 기술이 거의 준데, 근데 그걸 못하게 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손짓이, 택견의 손짓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지금 칼리의 이제 나이프 기술들이 택견의 손 활개짓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탑법으로 가면 황인무 선생님 말씀처럼 복싱 기술과 다 나와요, 다. 이 더티 복싱으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잡고 지르고, 지금 훅 개념이죠. 이게 복싱에서는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원래는 택견에서는 이렇게 쳐요. 그래서 귀나 관자놀, 그 다음에 턱을, 아니면 턱을 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지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퍼컷 동작도 다 나와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택견에서는 손 물때를 쳐 올리거든요. 근데 약간은 다르죠. 왜냐면 복싱의 타격 형태와 질러가지고 지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택견에서. 곧 찔러서 이걸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인대를 끊어버리는 목적. 그래서 그 형태를 보고 저게 택견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택견 형태로 잘 하신 거고. 그래서 그 확장력, 응용 능력에서 차이가 나서 택견꾼이 이긴 거지, 끝진 가라데군이 못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자기 스타일대로. 덩치 큰 사람 일단 압박을 너무 맞죠? 그 다음에 브라질리언 킥 멋지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마 보호장비가 없었으면 아마 그 정도 정타로 들어가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마 다운처럼 쓰러졌을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고 들면 택견꾼은 테이크다운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5번에 넘어뜨릴 기회가 있었어요. 택견꾼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좀 유불리를 감수를 하고 붙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너무 잘하셨고 너무 멋졌어요. 네.
근데 이제 승패가 난 부분은 이제 황인무 선생, 이제 그 흑진가라데 그 사범님은 정통 흑진가라들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그 안에서 딱 자기 정통성을 추구하는 분이고, 황인무 선생님은 택견을 이제 오픈마인드로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서 이긴 거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택견폰으로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이제 그걸 기술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전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덩치가 큰 사람한테는 계속 사이드로 빠져줘야 되고, 사실은 택견은 앞으로 곧장 들어가는 개념이 없어요. 택견은 이 푸더크가 이제 명심금치라는 이 푸더크가 사이드로 계속 빠지는 게 주예요. 이거는 왜냐면 다대일 상황을 가정하는 형태예요. 이게 이제 무술적인 측면에서. 그 패키티 트레시아의 칼리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포츠화된 1대1 상황보다는 택견의 푸더크란 거 삼각형이 계속 무한적으로 확장하는 건데, 이거는 상대방이 여러 명 있다는 전자에 빠져나가는 형태예요. 근데 그 본질을 잘 구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덩치 큰 사람이 다가오는 거를 사이드로 빠지면서 그 구현을 잘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허벅지를 밟았잖아요. 택견에서 질려 바르는 동작은 그 다음을 위한 이제 포석이에요. 질려 밟는다는 건 질려 밟아서 내가 몸을 띄어서 타격, 무릎으로 타격을 하든지, 질려 밟아서 몸을 경직시킨 다음에 그 발을 디딘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쪽에 급소니까 질려 밟히면 순간적으로 탁 굳어요. 그러면 질려 밟고 나서 그 발을 디딘 다음에 덜미제비로 넘어뜨려요. 네. 근데 그걸 못하겠죠, 시합에서 지금. 맞죠? 그 다음에 허벅지를 질려 밟고 이 발을 디뎌서 누구나무로 회전시켜서 뒷발로 턱을 차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나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뭔가 그림이 스펙타클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케어까지도 나와요. 이건 빵 들어가고 이렇게 옆구름인가 뭐라 표현합니까? 그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질을 밟고 이쪽 택견 시합에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구나무처럼 해서 돌려서 여기를 차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을 밟고 그 발로 공중에서 디딘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택견은 팔 가격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어서 넘어뜨리는 동작이라서 질을 밟고 디뎌서 명실공청으로 하면 그 거리에서 발차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반장로로. 제가 이제 쿠도 할 때 임정사모님이 제가 택견을 오래 한 걸 아시니까 이제 그거 할 때 보면서 제가 이 완전 초근접 상태에서 발차기로 이제 여기 옆 관전도를 갖다 대니까, 택견의 그 발차기 몸짓이 그렇게 구현이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타격 무술과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요. 보통은 요 거리에서는 손기술로 하잖아요. 근데 택견은 명실공청 이렇게 진폭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폭을 활용해서 들어가면 요 거리에서도 관전도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질을 밟고, 사실은 이게 연기 기술이에요. 질을 밟고 나서 이게 질을 밟는 게 니킥처럼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을 밟고, 그 다음에 발 차거나, 질을 밟고, 테이크 다운 들어가거나, 질을 밟고, 날아올라서 무릎을 차거나, 이렇게 가요. 그게 없어서 아쉬웠어요, 저는. 유일하게. 그게 티를 찾자면. 근데 왜냐면 그게, 덩치 큰 사람한테 좀 유리해요. 이 질을 밟고 나서 그 다음 연계 기술. 그래서 이제 황인무 선생님도 연결이라잖아요. 이제 앉아서. 그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다음 동작들을 왜 연결 안 시키냐고 얘기한다. 근데 실제 시합을 뛰어보면 그게 외부에서 우리가 장기도 훈수 뜨면 잘 보이지만 막상 장기를 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여요. 그 정도 해도 정말 잘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단발성으로 타격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테이크 다운이 들어가는 거죠. 안쪽 허벅지를 감아서 팔을 잡고 어깨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마치 타격처럼 응용해서 하신 거는 아주 창의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저는 손기술이 조금 아쉬웠어요.
손기술을 이제 글러브를 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택견의 손기술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에 더 딥포킹하고 접목시켜서 들어가서 이런 기술들이 장심으로 활용을 하면 실제 주먹보다 훨씬 더 속도감이나 흔드는 정도로는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글러브를 저걸로 이제 복싱 글러브를 끼니까 아마 그게 활용이 안 돼서 그게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는 다 좋았어. 근데 이제 택견권이 나가면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이겼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신체 체급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면 맨손 무술에서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왜냐면 체격이 작은 사람이 타격을 줘봐야 데미지도 적게 받을 뿐더러 덩치 큰 사람이 압박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면 이게 호흡도 뺏기고 기세도 뺏기고 공간도 뺏겨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이드로 빠지면서 기술을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의 원래 원 실력이 안 나와서 아쉬운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극진 나라대 나오신 분도 똑같아요. 왜냐면 생소한 장비를 착용하고 생소한 본인이 이제 택견보다 그나마 낫지만 그런 유불리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시합은 원래 평소 실력보다 한 60에서 70% 나오면 잘한 거고 80% 평소 실력을 보여주면 더 잘한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도 사실은 솔직히 지금 말하면 황인모 선생님에 대해서 전통 택견꾼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격파로 유명해질 때 솔직히 좀 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택견에서 본질은 격파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타격 형태는 아니에요. 물론 저희도 단련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소나무나 이런 거 놓고 치면서 단련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구력이 받쳐줘야지만 타격과 동시에 이제 에너지를 깊숙이 전달할 수 있어서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대학교 때 훈련부전 할 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발끝으로 이제 전통 훈련법 중에 발레리나처럼 발끝으로 서는 게 있어요. 발끝을 모아서 이 상태에서 공중에 떠서 발 앞지르고 또 떠서 앞지르고 이래요. 그럼 발이 변형이 돼서 완전히 흉악하게 이렇게 됐어요. 제 발 보면. 근데 지금 아주 이제 다 풀렸죠. 그런 사람 그거 없어지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택견 동아리에 선배들이 와, 발 너무 흉악스럽다 이랬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발끝을 이렇게 모아서 집시는 예전에 신고 다닐 때는 발끝을 모아가지고 문질러서 모글대를 끌어버려요. 문지르는 기술이. 문지르는 기술이니까 타격의 목적이 아니에요. 끌어버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발끝을 그렇게 병행해서 단련을 심하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택견 동아리에 대학 선배가 지나가면서 야, 요즘에는 워커가 얼마나 단단한데 굳이 그렇게 발을 혹사시킬 필요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바뀌면 무술도 바뀌어야 돼요. 무술도 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 문화가 바뀌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무술도 변형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황인모 선생님 되게 응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소리는 안 했어요. 아우 잘됐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요즘에 운동화나 구두가 딱딱한데 굳이 발끝을 그렇게 혹사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황인모 선생님이 차 유리를 막 깨고 이러니까 이제 좀 못마땅했던 거예요. 저게 아닌데, 굳이 옛날식으로 저런 걸로 막 어필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제 황인모 선생님이 유명해지면서 택견에 본인이 생각하는 택견 철학에서 막 킥복싱 선수하고도 교류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 기술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걸 보면서 엄청 응원했어요. 왜냐면 제가 추구하는 바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제 무기술 쪽에 아예 초점을 더 많이 뒀다면, 황인모 선생님은 어쨌든 맨손 무술, 다른 무술과 교류하면서 그런 확장력을 가지는 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응원을 많이 했어요. 응원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차 유리 깨는 게. 차 유리를 깨는데, 그게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수 반장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피의 문자의 표피를 깨는 거랑 그 타격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거 개념이 달라요. 사람 인체는 유리가 아니거든요.
산림시설이 물컹물컹해요. 물이 거의 대다수고. 그래서 침투시켜야 돼요, 에너지를. 그래서 그 차 물이 깨는 게 사실 본질도 아닐 뿐더러 그걸로 택견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비판했던 분들이 꽤 많았죠, 초반에. 근데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황인모 선생님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응원을 많이 하고 그 빛이 요번에 발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극진 가라데도 너무 좋고 극진 가라데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지만 택견이 좀 더 보급이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택견이 정말 좋아요. 신체 단련에 있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정말 다 갖출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칼리 가르칠 때 보면 칼리 제자분들 중에 제가 한 번씩 좀 잘 따라오는 분들은 택견을 이제 조금씩 접목시켜서 가르쳐 드리면 그러니까 예법 택견이죠. 황인무 선생님 말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제가 수련한 거. 그래서 그걸 되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오픈 안 했던 게 다른 지도자분들이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저희 세대의 택견분들은 이제 공통적인 고민인 게 저희 때는 이게 무슨 자격증 개념이 없었어요. 다 도제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80년도 때 배운 분도 그냥 그 선생님 우연히 만나서 그냥 배웠어요. 학교 운동장에. 그 다음에 이제 전수관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90년대 초반에 배울 때도 그게 막 만들어질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막 만들어질 당시니까 그때 뭐 단증이나 뭐 지도자 과정이나 이런 게 이제 막 만들어질 당시라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련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아마 황인무 선생님도 비슷할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무술처럼 뭐 단일한 협회나 단일 체계에서 무슨 증서를 주고 그게 증서로 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안 했죠. 안 하다가 이제 우리 공안직 현직자분들 제 가르쳤던 분들 위해서 이제 칼리나 이제 무기술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하면서 이제 불경 칼리 동호회에서 이제 조금 이제 열정을 가진 분들한테 이제 택견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좀 비교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하는데 택견이 너무 좋아요. 신체 발달과 그 다음에 그게 조선시대 때 이중격투기 개념이라서 황인무 선생님처럼 택견 지도자분들이 현대에 맞게끔만 조금만 개량을 하시면 종합격투기에서도 통용될 만한 택견의 원 고유 기술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 실전성도 높은 게 견주기를 진짜 많이 해요. 견주기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2대1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에요. 예를 들면 허벅지를 밟았죠. 밟고 나서 무릎 차올린다든지 밟고 나서 넘어뜨린다든지 이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거를 세 수 정도를 연결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밟고 이제 물구나무 서서 돌려치기로 치면 그걸 피하고 다시 뭔가 기술을 걸면 그걸 다시 빼가지고 기술을 걸고 뭐 이런 걸 막 해요. 연결해서. 그런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 풀스파이머 같은 견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술 체계상. 그래서 현대에도 정말 잘 맞아요. 제가 수련할 때는 그렇게 보편화도 안 돼 있었고 지금도 잘 찾기가 힘들죠. 저는 이제 우리 황인무 선생님과 같은 이제 좀 창의력이 뛰어난 택견 지도자분들이 좀 많이 알려져셔가지고 택견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바래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이제 원래 택견을 가르치고 그 다음 칼리 이렇게 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 능실궁실 이거 너무 웃겨 보이는데 이러면서 막 이래서 좀 택견이 주변에 이제 주짓수처럼 활성화가 많이 되면 우리 가족들 가르치고 같이 수련하기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고 오늘 사정이 너무 길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이 택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바탕이 돼 있어야지만 이 시합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게 택견이야 이렇게 의아하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극진 가라데분은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극진 가라데분. 그래서 의미소침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타류와 시합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극진 가라데분은 극진 가라데 내에서 지금 막 세계 시합도 나가셔야 되고 뭐 맞죠. 거기서 이제 완전히 파고 드셔야 되니까 그냥 좋은 경험했다 치고
힘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의기소침해 보이셔서. 예. 그래서 그 허상호님이죠. 그래, 기억이 났다. 극진가라데 허상호님도 있고 한국만 계속 하는 분들이니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극진가라데도 너무 좋지만 한 사람의 택견꾼으로서 택견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파 해설입니다. 편파 리뷰 이해하시고 절군도는 제가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다음 시합도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상으로는 제가 볼 땐 제일 유리한 건 ITF 태권도랑 극진가라데. 절군도도 유리하게, 절군도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택견이 제일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택견이 이제 1차전 통과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택견권으로서. 항상 응원드리면서 양감독님 채널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 붉은 칼 동호회 9월달에 무조건 할게요. 지금 8월에 지금 40대 이하도 이제 백신이 뭐 8월 말로 연기된다, 더 연기될 수 있다는데, 어쨌든 1차 접종 끝나면 9월에는 아마 확진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죠? 9월에는 무조건 할게요. 무조건 이제는 중단 없이 그냥 쭉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이제 그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시는 칼리 도장에 피해가 좀 갈까봐 이제 안 했어요. 코로나 때 다시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체육관하고. 근데 이제 8월, 9월 저희도 무한정 미룰 수는 없으니까 9월 이후로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저희 보는 칼리 동호회가 동호회 명칭을 쓴 거는 제가 비영리로 운영하고자, 재능기부 차원에서 비영리로 운영하고자 동호회라는 명칭을 쓴 거지, 그러니까 비전문적인 무술 매니아들이 서로 모여서 수련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알겠죠? 당장에 저만 해도 무술 경력이 35년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칼리 지도자고, 정식 지도자예요. 국립과정이수학, 그 다음에 지금 국제과정이수 중인데, 그래서 지도 사범이 가르치는 그냥 무술 도장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영리라서 동호회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냥 너무 가벼운 마음에 한번 와서 이제 공짜니까 한번 해봐야지, 뭐 동호회 회비만 내면 되니까 공짜니까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와서 되게 분위기에 적응 못 하실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이런 무기를 들고 스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위험해서 뭐 이런 거 들고 나이프 스파링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심으로 무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